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 넘고 계란 한 판이 6,000원, 7,000원. 예전에는 10,000원이면 장바구니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0원으로는 봉지 하나도 제대로 못 채우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갈 때마다 통장 잔고 보시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 저 역시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자식들도 자기들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힘들어하는데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민생회복지원금 나온다더라, 25만 원 준다더라,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정작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 나는 못 받는 건 아닐까?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식들한테 물어보자니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지원금 관련해서 신종 사기 전화 및 문자도 정말 많이 오잖아요. 미리 신청 받아드립니다. 수수료만 내시면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들 듣고 혹시 속으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마음 제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까지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혹시 중간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 꼭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수령 방법이나 신청 시기, 그리고 절대 조심하셔야 할 사기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준비했거든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웃분들께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도 좋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 돈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시니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유익한 정보를 듬뿍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좋은 혜택들,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유익한 정보들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선거용 공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총선 때부터 계속 주장해온 핵심 정책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1호 공약으로 정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더 심각하죠. 연금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과거 사례를 보면요. 2020년 코로나19 때도 처음에는 재정이 부족하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잖아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1인당 25만 원꼴이었어요. 지금 검토되는 금액과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전국민 25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재정 부담 때문이에요.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둘째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자는 취지예요. 셋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과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보면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최대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계시니까 가장 많이 지원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분들은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차상위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말해요. 세 번째, 일반 국민분들은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포함되실 거예요. 네 번째,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분들은 15만 원만 받으시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1차 지급에서는 모든 국민이 일단 15만 원을 받아요. 차상위분들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분들은 40만 원을 받으시고요. 2차 지급에서는 소득조사를 해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분들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반 국민분들이 총 25만 원, 1차 15만 원 더하기 2차 10만 원 지급, 차상위분들은 총 40만 원, 1차 30만 원 더하기 2차 10만 원 지급, 기초수급자분들이 총 50만 원, 1차 40만 원 더하기 2차 10만 원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건 그럼 나는 과연 어느 그룹에 속할까? 라는 거겠죠? 소득 상위 10%라는 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확실하게 25만 원 대상에 포함되실 거고요. 혹시 나는 연금도 좀 받고 임대소득도 조금 있는데 이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웬만하면 25만 원 대상에 포함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재외 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 국적자는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주민등록이 국내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확실하게 25만 원 대상에 포함되실 거고요. 자,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현재 일정으로는 6월 19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통과되면 7월 중에 국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만약 7월에 국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빠르면 7월 말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수 있어요. 늦어도 8월 중에는 신청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분이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2020년 코로나 지원금 때도 그랬는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생 연도별로 나누거나 지역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신청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첫 주에는 1950년 대생부터, 둘째 주에는 1960년 대생부터 이런 식으로요. 또는 성씨별로 가나다 순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한꺼번에 몰리면 홈페이지가 다운되거나 관공서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신청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둘 거예요. 2020년 때는 5개월 정도 신청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본인 차례가 오면 천천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지역화폐가 발급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정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내 차례는 언제인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 많이 남겨주세요. 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1단계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 전용 앱에 접속하시게 돼요. 정부24라고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예요. 여기서 신청하시게 될 거예요. 2단계에서는 본인 인증을 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사용하시면 돼요. 요즘은 카카오톡 인증, 네이버 인증도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3단계에서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름,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같은 거예요. 다행히 주민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단계에서는 지역화폐를 받을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카드로 받을 건지, 모바일 앱으로 받을 건지 말이죠.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충분히 준비될 거예요.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은행에서도 대행 업무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신분증이 기본이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생략되니까 신분증 정도만 가져가셔도 돼요. 오프라인 신청의 장점은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실수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에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요즘 지원금 관련해서 사기가 정말 많아요. 미리 신청받는다. 수수료를 내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대신 신청해준다. 이런 말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미리 신청받는 것도 없고 대신 신청해주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식 경로로만 신청하셔야 해요.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바로 끊으시고 혹시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여러분, 신청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온라인 신청 도와달라. 오프라인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 환영이에요. 자, 이제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역화폐가 뭔가요? 먼저 지역화폐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울사랑상품권, 부산에 사시는 분은 부산상품권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주로 카드 형태나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돼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카드 형태면 일반 체크카드처럼 긁으면 되고 모바일 앱이면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하면 돼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동네 슈퍼, 식당, 병원, 약국, 미용실, 세탁소. 사용 제한되는 곳.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체. 지역화폐 꿀팁들. 첫 번째 꿀팁은 할인 혜택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보통 5%에서 10% 할인을 해주는 곳들이 많아요. 일부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체에서도 지역화폐 사용 시 할인을 해주거든요. 미리 알아보시고 이런 곳들을 활용하시면 25만 원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꿀팁은 사용기한 꼭 확인하기입니다. 지역화폐에는 사용기한이 있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꿀팁은 가족과 함께 활용하기입니다.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가족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역화폐로 생필품을 사주시고 자녀가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는 식으로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일까요? 2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1. 생필품 구매에 활용하기. 쌀, 김치, 육류, 생선 같은 식료품이나 세제, 화장지 같은 생활용품을 사는데 사용하시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2. 동네 상권 이용하기.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동네 맛집, 미용실, 세탁소 같은 곳들을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지역화폐의 취지에도 맞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3. 건강관리에 투자하기, 병원비, 약값,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평소에 미뤄왔던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 교육이나 문화활동에 사용하기, 책 구매, 문화센터 수강료, 영화 관람 등에 사용하시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화폐 사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동네는 어떤 할인 혜택이 있나? 전통시장 이용 팁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꿀팁, 보너스 정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말고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배드뱅크 설립. 정부에서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빚을 갚지 못해서 힘든 분들의 부실 채권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해주는 곳이에요. 특히 1억 원 이하 장기연체 신용대출 같은 걸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빚을 깎아주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이후로 장사도 안 되고 대출이자만 쌓여서 정말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기타 복지 혜택들. 이 기회에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다른 복지 혜택들도 점검해 보세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주는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주는 장려금. 각종 바우처 사업,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이런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복지는 권리예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건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죄송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추경 통과 후 8월부터 신청 시작.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는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제한적. 사기에 절대 주의하고 공식 경로로만 신청.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가계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만 원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돈이지만 근본적인 가계 개선 없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거든요. 이 기회에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도움이 되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복지 정책들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보고 듣는 최신 정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인생 2막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실질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돈이 되고 건강이 되는 알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 정보처럼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들,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카카오톡으로도 좋고 문자로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괜찮으니까요. 저희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돈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알찬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 테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지원금 관련 사기가 정말 많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거 알아요.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팍팍하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해요. 정부의 지원도 받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이웃들과도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이겨나가요. 저희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 함께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